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2일 마지막 밤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요, 이 박범계 장관이 결국은 YTN 뉴스에 방금 전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사퇴한 계기, 그야말로 이 동반 사퇴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인사수석, 인사 문제를 가지고 신현수 수석과 이 총장을 패싱했다는 얘기, 이런 거를 이제 폭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2월 1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식성의 측면에서 보면 본인을 제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그런데 동반 사퇴론, 이것은 생전 처음 들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력히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이왕의 뜻을 세웠으니 열심히 하시는데 미래국가 비전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과거지사를 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이 총장 패싱 인사에 대해서도요, 민정수석과 총장이 만나서 인사를 논의하는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하고 인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중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거하자 박 장관이 신수석도 패싱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절대 민정수석하고 총장이 어떻게 인사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 장관은요, 윤 총장이 총장을 사직한 이유로 제시한 키워드가 3개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 수사고, 다른 하나는 인사 문제, 또 하나는 중수청 문제, 이렇게 윤 총장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요, 하나씩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이 중수청 법안, 이거는 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본인도 이 중수청이 지향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성도 없는, 현실화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무슨 사표를 했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인사 문제 때문에 2번을 받는데, 이번 인사는 검찰국장하고 서울 남부지검장,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고, 이 3명은 유임이고, 총장이 직접 쓰는 대검 기조부장 정도만 바꾸는 극소수 인사라고 윤 총장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 임기가 7월 24일 끝나기 때문에 6월 달에 후임 총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대규모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 이런 말을 윤 총장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인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느냐,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수사를 말하고, 원전 수사도 또 이 사퇴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윤 총장과 사이에서 원전 수사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을 떠난 이유로 제시한 이 3가지 이유는 절대 실제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요, 헌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총장 된 사람이 또 감사원장 임기도 마치지도 않고 바로 직행하는 거, 이거는 김부겸 총리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도 김부겸 총리마저도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분에 대해서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재직주 사건 처리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향후 권력기관 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잘하면 혹은 또 잘못하면 대통령 후보로 직행한다고 생각하고 운영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이 2분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반박 입장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범계 장관의 이런 얘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그야말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까지요, 윤 총장의 출마 사연과 관련된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얘기한 것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한쪽에서 이 검찰 쪽에서는 김호수가 직접 자모 사건, 부인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본인 사건을 가지고 수사의 칼로 윤 총장을 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박범계는 이제 법무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야말로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 장관이다 보다, 이렇게까지 앞장선 사람이 그야말로 이 박범계예요.
그 중수청 설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 즉 일명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였던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박범계가 총대를 메고 윤석열을 쪼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호수, 그리고 김호수가 직접 총장이니까요, 수사로, 그리고 박범계는 정책과 전략면에서 있어서의 윤석열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또 이 대권 후보에서는 추미애가 앞장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김호수가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실패하도록 이끄는 3인방 트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쭉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광주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영상 메시지로 대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맞는지. 여론조사, 이제 여론조사도 못하게 친문 강성들이 여론조사 기관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나오는 P&R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저도 그래죠. 제가도 그랬잖아요. 일요일날 오후에 나오니까 이걸 보면 안다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외압 때문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고발할 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찰, 말하자면 김의경 의원이 한겨레 기자 출신이잖아요. 자기 때 같으면은 경찰 사칭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고발까지 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A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뭐라고 했느냐,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격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임명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임무 자체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이긴 하다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킬 것은 지켰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킬 것은 지켰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지난 6일날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 얘기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윤 총장은 정치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면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었고, 이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호감을 많이 갖게 됐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즉 전혀 같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관해서는요, 적절한 때가 되면 얼마든지 뵙고 풍부한 정치적 경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정부 주요 세력이 지금 586 운동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 세력과 관련해서는 엄혹한 시절의 고초를 겪으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뛴 분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동지의식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얼마 전에는 자녀들까지 특혜를 받겠다는 법안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려할 부분도 많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세 지금 굉장하잖아요. 충분히 예상했다. 가족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겠다마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말 이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즉 법치에는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바람은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할 건 없고, 공직 생활할 때나 아니면 정치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면서부터나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얘기할 때요, 뚜벅뚜벅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출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이 MBC 기자를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의겸이가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그 이유는, 고발한 이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취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경찰 사칭하는 거, 김의겸 시대 때는 아주 비일비재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야권에서 김근식 교수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여옥 전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 때 집 팔고 브리핑하고 나서 잽싸게 대출받고 물건 알아보러 다닌 투잡 흑석선생답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겨레도 김의겸도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했어요. 뭐라고 냈느냐, 내 편이면 착한 의반, 내 편이면 나쁜 의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언론개혁을 운운하는 것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취재윤리 위반까지 옹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선 기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김의겸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언론윤리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한 내용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논평의 내용과 거의 100%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NGO단체 이런 데서는 김의겸이 반드시 고발을 해서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딱 그런 조치를 누군가가 주기를 저는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이제는요, 또 이제 윤석열 총장, 지금 현재, 오늘 광주에 가려고 그랬어요. 광주에. 왜냐면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서 광주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광주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대신에 보냈는데, 오늘 가려고 했던 세미나는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단체인 공정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한 그런 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요, 바로 국민 궤도를 벗어난 정치를 갖다가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념은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그 정치는 국민을 떠나서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열과 이념만 남았고 진영 논리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원성을 가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의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 공정사회와 호남의 선택, 이런 주제로 열렸고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대적으로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세미나, 오늘 윤 총장이 갔으면은 상당한 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텐데 영상 메시지로 대신한 것이 굉장히 아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보수에 치중되어 있다. 중도 그리고 이 탈진보층 인사들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하는 전략에는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과 평가들이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 총장 캠프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을 보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섰어요. 뭐냐면은 보수 쪽 인사들은 회동을 하고 나면 공개를 해도 상관없거나 아니면 먼저 공개하는 편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 쪽 인사들만 만나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반대로 중도나 또 진보 쪽 인사들은요, 만나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수 쪽만 만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용산에 있는 백반식당을 찾아가지고요, 자영업자 부부의 고충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녁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도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식당에 가서는요, 코로나 방역 실패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가는 곳마다 허탈한 한숨과 절규만 가득하다. 이런 취지의 말하자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윤 총장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정을 그래도 가졌어요. 자, 이제는 과연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 기억에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압박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는 생전 정말 듣보잡입니다.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디냐? 매월 지난 4월부터요, 매주 일요일 날 발표합니다. 바로 이 머니투데이, 그 다음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의뢰하고요, 발주처가 이 두 군데예요. 여론조사 업체는 PRR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매주 일요일 날 뭐가 나오냐면 전국 정기조사하고 대통령 선거 적합도 조사,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이런 거가 나오는데 어제
일요일 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느냐? 발주처에서 지난주에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즉 머니투데이하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거 조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P&L 조사,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윤 총장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왔고요. 그 중에 특히 지금 이 친문 강성 세력들 여론조사 못하게 압박을 든 이 주체 세력들의 문제는 뭐냐? 왜 하필이면 윤 총장 장모가 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 총장이 49.8, 이재명이가 41.8 이 정도로 윤 총장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의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32.7%에서 36.1%로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1위를 빼앗기거나 또는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들의 일반적 결과인데 여기하고 상반된 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발주처하고 조사업체에 엄청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10년 이상 일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처음이고 민주당 극성 지지층에 이거 승리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하고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P&L에서는 ARS, 즉 자동 응답 장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하느냐, 전화 면접이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ARS로 하느냐. 왜냐하면 ARS로 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가 쭉 물으니까 별 부담 없이 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명하게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 자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시행하는 바람에 윤 총장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고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요, 누가 압박을 가했는지, 그 압박은 그야말로 이 표현의 자유도 지금 묵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이 헌법상의 권리를 지금 무시하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깨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NGO 단체 이런 데서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양양자 의원, 양양자는 누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에서 고졸 실안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뚫은 분이 바로 양양자 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런데 지금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는데 완전히 제명 조치하기로 결론이 났다. 예, 그 제명 조치하게 된 이유는 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이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2차 가해를 했다. 그 다음에 가해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해자에게 추억을 알선해가지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시도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전격적으로 이 제명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박원순 사건 때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 그래서 계속적인 2차 가해를 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까지도 그대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엄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아침 일찍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는 방송도 빠짐없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